우리 진지하잖아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울소녀 마차. 제주소년 준세호입니다. 우리 진지하잖아에서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차님과 저 준세호가 진지하면서도 때론 유쾌하게 가끔은 무겁다가도 또 가벼운 대화로 여러분의 마음에 깊숙이 다가가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마음 한켠에 고민거리를 쌓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진지하잖아를 들으시면서 해답을 얻진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곧 오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저번 주에는 준세호님의 여행을 앞두고 이야기를 나눴고, 저번 주에는 여행을 갔다 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이번 주에는 새롭게 만났잖아요. 네. 이게 정말 한 3일에 한 번씩 만난다는 그런 느낌인데, 일주일 단위로 만난다는 게 되게 시간이 빠르다라고 느껴지네요. 저도 이 녹화가 되게 자주 돌아온다고 느껴요, 요새. 그쵸? 네. 시간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일주일이 되게 월요일에 아침에 느끼는 그 일주일의 길이랑 일주일이 끝났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달라요. 아, 이 한 주를 어떻게 보내지? 했었는데 이미 다 지나 있고. 맞아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 다 살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날짜는 9월 16일 월요일 밤 10시 42분입니다. 네, 추석 당일 전날이죠. 네. 혹시 할머니 집이나 이렇게 방문하실 건가요? 네, 저희는 다른 집들 들어보면 되게 아침 일찍 출발하던데 네. 저희는 한 9시 반쯤 출발해서 서귀포로 넘어가서 같이 점심 할머니 댁 가서 먹고 음. 그냥 그러고 외가댁 갔다가 아마 저녁부터는 그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습니다. 와, 차가 있는 친구가 있나 봐요. 운전면허 있는 선배가 음. 렌트를 해준다고 해서 물론 나눠내지만 너무 좋은 기회다. 네, 전기차라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름값도 안 와, 들고. 맞아요. 이게 또, 준세호님께서는 이제 원래 제주도에 사시고 대학까지도 계속 지금 제주도에서 다니고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와 뭐 제 친구나 제 오빠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은 고향에서 보냈다가 이제 뭐 대학이나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좀 다른 지역에 있다가 이런 대명절에만 고향에 와서 네네. 네, 할머니 집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향 친구들을 만나는 좋은 명목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음. 아무래도 확실히 다들 패턴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제주도랑은. 그쵸. 다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나마 서울에서 부산이면 갈 만할 것 같거든요. 대도시에서 음. 대도시니까. 네, 근데 마차님은 순천이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또 순천도 또 갈 만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맞아요. 광주에서 순천 가보니까 응, 교통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막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제제, 가비, 승원스 이렇게 세 명이서 제습이라고 보고 하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 매산 고추 축제에서 어, 공연했는데 진짜요? 우와. 매산까지 만약 서울에서 가야 된다? 되게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듣기 드문 곳이라서 아,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렵지 않을까. 이제 많이 외곽에 있나 보네요. 충북인데 괴산군이네요. 음, 네, 이러면 좀 교통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요즘엔 정말 KTX가 너무 좋아서, 제 고향인 순천이랑 서울은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정말 차로는 당연히 안 갈 정도로 되게 기차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이 작기도 하고요. 맞아요. 작은 것도 있고 지연도 잘 안 하고
음,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직원분들 덕분에 네. 깔끔하죠, 항상 그런 아, 쪽으로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준세호님 친구분들 중에 제주도에서 떠나서 지내다가 막 이제 추석 기간이라 와 이제 오게 돼가지고 만나자 이런 약속은 없나요? 아마 아직 연락은 정확히 안 왔는데요. 그 네. 친구가 항상 서울에서 지내는데 음. 연휴가 시작하고 아마 내일 밤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갑자기 얘기하는 친구라서 아, 맞으면 보고 안 맞으면 못 보고 이런 느낌. 또 한 아, 명이고요. 나머진 다 제주 친구거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육지에서 온 친구들이라서 근데 육지 분들은 육지라고 말하면 웃기다고 하던데 맞죠? 맞아요. 진짜 어색하다고. 네, 왜 육지라고? 네, 근데 약간, 그렇다고 반도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확한 명칭이 없어요. 뭔가 육지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 딱 듣자마자 뭐가 제일 웃겼냐면, 어, 뭐랄까, 그냥 한국에 있는 같은 이제 도시들인데, 어, 구분을 할지는 몰랐어요. 음, 그냥, 네, 도시 이름으로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저희는 근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왜 육지라고 얘기하냐면 음, 사실상 진짜 우리가 칭하는 그 육지는 제주도 빼고 모든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모든 곳은 그들끼리는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음, 우리만큼은 모두 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 배로 가거나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육지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옛날부터 어른분들도 다 그렇게 말해왔고 아. 심지어 육지 분들을 모욕하는 말조차도 육지 것들 막 이러면서 욕하니까 육지 것들이 내려와서 제주도 물가 올렸다. 아, 그런 거 들어보면 진짜 뭔가 일상적인 단어 같아요. 저희한테는 육지란. 아. 네, 그렇다면 이제 뭐 내일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 친가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네. 이런 가족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기간이 찾아왔을 때 가족끼리 뭔가 대화가 더 많아지기도 하잖아요. 네. 내일 뭐 어디로 가자, 몇 시에 가자, 또 뭐 어떤 옷을 입고 가자 이런 것 사소한 것들부터. 네. 어, 이런 네네. 대화들에서 혹시 가족들과의 어떤 부딪힘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저희 집은 막 뭘 입고 이런 거는 서로 신경 안 쓰고요. 음, 알아서 잘 입겠거니 하고 보통 대화가 출발하기 전에 그날 뭐 할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충돌이 있었어요. 막 그렇게 다툼은 아니었는데 네네네. 저희 아버지가 뭘 잘 제대로 계획해 놓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그날 닥쳐서 뭘 할지 갑자기 정하고 아, 그날 일정에 따라 되게 유동적인 성격이셔서 왜냐면 직업조차도 좀 그런 직업이셔서 네. 그런 신 성격인데 저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친구들이랑 드라이빙을 몇 시에 가을지 그것부터 아, 고민했는데 그렇죠. 제주시에 돌아오면 몇 시일까 음, 그게 중요한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처음엔 답답해서 막 살짝 짜증 냈었는데 네. 그냥 내가 뭘 할지 내가 정해버리면 되겠다 해서 아, 친자댁 갔다가 외가댁 갔다가 근처 저 이번에 일했던 펜션 음. 어제가 마지막 근무였는데 아, 네. 그쪽에 산이 있어서 고근산이라고 네. 거기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끼리요. 네, 가족끼리 가서 음,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20분인가? 그거밖에 안 우와. 걸리는데 음, 거기서 정상 뷰도 좋다고 해서 그쪽에서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음. 네.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제이이신 준세호님께서 이제 확 카리스마 있게 다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가. 어때? 이렇게 하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물어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좀 뼈가 있는 그런, 네, 단호함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이러면서. 네. 사실 가족 구성원 중 어, 다 고집이 있으면 정말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몇 명은 고집이 있어야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네. 아, 저희가 왜 이런
추석과 또 가족과의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말을 했냐면,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무엇이죠, 준세호님? 오늘의 제목은요, 마차님께서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가족, 디딤돌과 걸림돌의 그 사이입니다. 네. 네, 이 제목을 딱 듣자마자 아마도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음, 나를 만들어준 사람들이고, 나라는 사람의 뭔가 바탕 화면 느낌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부터 뭔가 걸림돌로 느껴지기도 하고, 네. 살다 보면 기대고 싶다가도 도망가고 싶고, 음,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디딤돌 그 자체도 아니고, 걸림돌 그 자체도 맞아, 맞아. 그만큼 또 엄청 소중한 것 같아요. 음, 절대 잃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래서 뭔가 사실, 어, 가족을 대할 때 걸림돌과 디딤돌 둘의 역할을 한다는 걸 아니까 뭔가 어떤 다른 새로운 관계에 있어서 되게 디딤돌만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관계를 조금 더 좀 예리하게 바라봐야 된다 해야 되나? 조금 더 이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관계에는 디딤돌만 있지도 않을 거고, 아, 네네. 네, 걸림돌만 있지도 않을 거니까 너무 서로에게 디딤돌만 해주다 보면은 이게 짧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되게 음, 공감이 되는 게요. 네, 사실상 디딤돌만 된다고 느껴지는 관계가 음, 정말 디딤돌만 되는가를 음, 고민했을 때 지금 당장은 디딤돌로 보이겠지만 오히려 걸림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둘이 너무 잘 맞아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데 서로에게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디딤돌만 되어주기 때문에 어, 자기를 객관화할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가족이 저한테 걸림돌이 가끔씩 되어 주었기 때문에 제가 네, 정신적으로 성숙할 기회가 존재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물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야 우리가 이따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끊고 맺어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준세호님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예요? 바로 들어가시네요. 네, 저한테는 가족이란 어, 기본적으로 뭐 당연한 거지만 저라는 사람이 특히나 유아기까지 정말 유아기 때 정말 많은 게 형성되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네. 그 시절의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정말. 아,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것도 큰 영향이 있었겠지만 가족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인 네. 되고 나서는 가족 바깥의 것들이 저한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 어, 그냥 그 유아기 때 가족은 정말 그 저라는 사람 자체였던 것 같고 음, 그러면서 점점 커가면서 그 가족이라는 집단 바깥의 것과 더 연결이 강해진 것 같아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 하잖아요. 네. 뭔가 정신적으로는 가족이 70%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음, 네. 웬만한 저의 사고 방식과 음, 말투, 행동, 그리고 생활 습관들이 음. 가족에 전부 기반되어 있기 때문에 네. 70% 정도는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음, 사람의 70%는. 음, 사실상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그렇죠. 부모님이랑 성격 똑 닮은 사람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네, 저한텐 물 같은 존재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와우. 없으면 안 되는. 아, 네, 그런 의미의 물도 되겠네요. 저는 그냥 70%로 아, 네, 그렇네요.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안 되고, 또, 어, 항상 칠알은 가지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는.
네, 사실상 저희도 저희 몸에 70%의 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평소에 저희 몸에 물이 있는지 인지하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아, 그동안에 뭔가 준세현님과 대화를 하면서 가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가족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드네요. 음, 음. 그런가요? 저는 형제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제가 뭔가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큰 것 같아요. 아, 네. 마차님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제가? 어, 아니,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저는 가족이 저에게 가장 멀어지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기도 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 거지만, 또 실제로도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의 어떤 좋은 점, 좋지 않은 점을 은연중에 배웠을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독립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모조리 제가 다 복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조금 더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는 최대한 멀어지고 싶다라는 거고, 또 사람 대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족들 중에 누군가의 생이 끝날 때까지는 같이 볼 인연들로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음, 점이고, 또 이제 멀어지고 싶다의 관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도토리 나무가 그 도토리 열매가 동그란 것은 어미 도토리 나무로부터 최대한 멀리 굴러가기 위함이라고. 음, 음, 그거 되게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물론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부모와 떨어져서, 멀리 멀리 떨어져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해야 된다는 것에 많이 공감을 해서, 네, 멀어지고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처음에 마차님께서 가장 멀어지고 싶은 존재이기도 하면서 딱 들었을 때, 왜 그러시지? 어, 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부모님의 특성이 제가 감히 말하자면 네, 조금은 압박하는 스타일, 어허, 강제성을 부여하는 스타일이셔서 그래서 음, 그런가 싶었는데 네, 오히려 그냥 성장을 위해서 네. 였네요. 사실 조금 뭔가 그런 진로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막혀 있지? 이런 생각에 좀 많이 답답하고,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비관도 해보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보니까 어차피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제가 긴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든 마주해야 될 사람이었고, 네, 그런 다양한 사람들 중에 그 유형들을 미리 만나본 거라고 여기니까 배움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어떻게 내 의사를 표현해야 될지, 이런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음, 되게 신박한 사고방식이네요. 네. 근데 또 되게 공감이 돼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정말 미울 때도 있지만 음, 기본적으로 감사한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미리 만나본 사람 치고는 저한테 큰 고난을 주진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어머나. 오히려 친구들, 청소년기에 만났던 친구들이 저에게 여러 아, 상처를 줘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웠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물론 부모님도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저도 상처를 주고 부모님한테 음, 그러는 사이라서 네. 전 부모 자식 관계가 원래 그렇겠거니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특히나 아까 마차님께서 네. 도토리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응, 응. 이렇게 듣자마자 마차님이 너무 감성적이라고 느낀 게 저는 티처럼 생각해가지고 아 그거는 그냥 자손간 그 뭐지? 조잡이 안 이루어지게 하려고 진화한 거 어. 아닐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너무 인간의 삶에 적용하니까 좀 웃기면서도 그렇긴 하다. 우리도 부모님과 멀어져야 하는 이유가 그걸지도 모르겠다. 음,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남성이 네. 어머니와 성인이 된 이후로 떨어져야만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과거부터 막 그리스 시절에 아들이 다 크면 막 떠나가지고 집 떠나서 막 성장해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서 어, 인간도 뭔가 행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다.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 특히나 예전엔 그게 남성이었지만 요새는 여성도 남성만큼의 지위를 얻으면서 하니까 네. 그게 마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닐까? 가족과 음, 뭔가 멀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성장 욕구가 강하고 네. 더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겠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독립을 원하고 또 독립을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끔씩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부모님을 뵈면은 되게 저한테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대단한지 지금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제가 뛰쳐나오고 싶어서 나온 건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세대 차이에서도 그렇고, 혼자 생활하시는 것에 대한 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활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마음에 들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독립한다는 이 부분에서는 너를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셔서 좀 저도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도 되게 몇 년 사이에 되게 좀 달라지신 것 같네요. 막 그죠? 잔소리만 하시던 분은 아니죠. 맞아요. 너 왜 그러니 신영아 이러면서 막 요새는 네. 칭찬도 하시는군요.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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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네네네. 맞아. 읍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말 실수니까. 중요하죠. 완전히 달라지는. 아, 뭐 잘 알아두시지 않을까요, 다들? 네, 맥락으로 잘 네.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순간 헷갈릴 뻔했어요. 뭐지? 이러면. 너무 웃기다. 근데 살짝 어색하길래. 네,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좋습니다. 네, 걸림돌이 가끔 되어줘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차님의 가족은 음, 마차님께 어떤 영향을 주었고, 음. 또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영향을 주고 있고요. 모든 영향을 주었고, 주고 있고,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독립 전후가 그 영향력에 대한 차이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공간에서 자고 생활하고 시간 보내고 같이 에너지를 쓰고 하면은 당연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테고 또 이제 21~22살 이후로 제가 완전히 좀 떨어져 지내면서 음, 그러나 연락이 두절되진 않으니까 영향이 미미하게는 작용했으나 제 스스로 자발적인 영향력이 커지는 부분에서는 초반엔 조금 불안했죠. 저를 지도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1년, 2년 좀 시간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지의 감이 좀 잡힌달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오로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의 생활이 되게 만족스럽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런 영향을 받는 그 강도가 되게 건강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밀접하게 주지도 않고,
또 너무 안 주지도 않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서 좋은 영향도 받고 또 가끔은 뭐 감정적인 안 좋은 영향도 받을 때가 있지만 그건 또 필요한 성장통이라 생각하니까 또 앞으로도 좋은 감정, 좋지 않은 감정, 뭐 좋은 영향, 그렇지 않은 영향을 많이 섞여 들어가면서 살아가겠지만, 네, 그 선에서 좀 적당한 거리에 있는 지금이 되게 좋고, 앞으로도 그러길 바래서, 네, 지금의 적당한 거리가 좋다. 이런 리뷰를 하고 싶네요. 음, 네, 저도 공감하는 게, 네.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음에도 음.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보내기를 한 아. 1년 정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정말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집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후 정도에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직장인처럼 집 밖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음. 어,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더 좋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음. 오면 느끼는 편안함, 음. 부모님과 같이 있어서 좋은 것들을 더 음.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오히려 더 관계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음. 또 오히려 청소년기 때는 부모님과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부모님이랑 오래 떨어져 있음에도 음.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부모님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된 것들이잖아요. 학원 다니거나 이런 것도. 네. 그런 거라 그래서인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음. 나에게 자율성은 박탈된 느낌이었어서. 음. 네.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뭐 나라고 뭐 학원 안 다녔을까 싶어요. 음. 나 혼자서 선택하라 해도 다녔을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저도 되게 공감했고요. 네. 저의 답변으로 말하자면 저는 가족이 가장 영향을 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음. 사고방식이라 함은 어떤 순간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맞아. 둘 중에 선택해야 될 때 이걸 선택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네. 가족들과 정말 비슷한 이유들인 것 같고, 음. 또 제가 무언가를 꿈꾸는 것도 뭔가 가족이 하는 방식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음. 목적이 비슷하다 해야 될까요? 제가 무엇을 꿈꾸는지는 저의 주관이 더 강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꿈꾸는 이유, 뭔가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뭐 진로로 교수를 꿈꾼다면, 이 교수라는 직업이 뭔가 저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 가치관 안에 부모님의 가치관이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음. 네. 아.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직업이라 해야 될까요? 음.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음. 그리고 아까 뭐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부모님의 가치관과 좀 많이 개입된다. 그랬는데, 뭐 단순히 옷을 뭐 살지 같은 거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비슷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네. 입시 때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대학 2개 중에 고르라면 부모님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인서울과 그러니까 인서울 사립대학교와 지방에 있는 국립대 중에 고르라면 국립대를 고르는 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경제적 또는 뭐 시간적 이런 모든 요소를 다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 비슷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그런 것 거예요? 같아요. 음. 뭔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이유와 저의 이유는 좀 달랐겠죠. 부모님은 돈이 많이 들고 음. 꼭 인서울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다였고 음. 저는 국립대를 가서 학비를 적게 내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유였을 거고, 네, 그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물론 어차피 본가에 살게 됐지만 제주대학교에 와서. 음. 그리고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영향은, 어, 앞으로는 조금 제가 영향을 조금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저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보다 받는 영향을 더 줄이고 싶고, 음. 특히나 저 또한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서 음, 제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그리고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부모님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그 제가 그 본가에서 살 때 그때 아빠가 한 말씀이 제가 어떤 요리를 해달랬나? 뭐를 아무튼 집에서 요리를 해서 먹자라고 했는데 아빠가 요리를 하는 것보다 뭐 재료 사느니 시간 드느니 재료 손질하느니 식당에서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라는 말이 뭔가 모르게 좀 강하게 기억이 났었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봤는데 거기서는 현대인들이 식사 시간 준비가 짧아졌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쉽게 먹게 돼서 어떤 이런 비만이나 좀 안 좋은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음,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명상이라고 느껴지고 나를 챙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좋아서 요리를 되게 했는데 아빠의 그 말씀이 되게 엄청 확 꽂혀서 그런지 뭔가 이거 비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은연중에는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하면서도. 사실상 근데 음, 진짜 식재료 아끼면서 요리하는 거 아니면 요새 당연히 사 먹는 게 더 싸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쵸. 요리하는 시간도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맞죠, 맞죠. 식재료 사오는 것도 시간이고 근데 음, 그럼에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음, 요리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면 당연히 저는 사 먹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음, 맞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뭐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 너무 서운하고 그냥 그래요? 해주지 마 귀찮으면 그러면서 그냥 같이 먹지 말잖아 따로 먹을게 이러면서 그냥 가버릴 것 같아요. 삐졌네요. 그냥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 해주기 싫으면 해주기 싫다고 얘기하지 무슨 그런 어, 얘기를 해 이러면서 할 것 어, 같아요 제가. 어. 근데 의외로 F인 저는 그 상황에서 뭐 그런갑다 해서 별 상처는 되지 않았지만 아 근데 뭔가 가족 네. 간의 그 소통 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네, 서운한 어쨌든, 포인트가 다른 거죠. 네네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또 이런저런 지식도 네, 알다 보니까 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이렇게 말을 꺼내 보았습니다. 어, 확실히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랑 다른 부분이겠네요. 네네네네. 요리나 이런 건 사실 사회적으로도 뭔가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요리를. 그렇죠. 돈이 맞아요.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음, 그럼에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차님만의 고집이 담긴 행동이라서, 맞아요. 네. 음, 그, 저도 그러면 비슷한 걸로는, 음, 저는 제가 예쁜 걸 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음, 음. 저희 집이 진짜 저 빼고 아무도 인테리어에 관심이 없거든요. 아, 아름다운 집에 대한 욕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물론 부모님, 어머니께서도 기회 된다면 그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굳이 돈 써가면서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음, 있으신데, 저는 돈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저의 고집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최대한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어. 뭔가 부모님과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음, 뭔가 그런 그 엄마 아빠의 영향을 아예 받지 않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걸 꾸준히 했다는 결과물이 그런 취향이 되고 그런 선호도가 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음, 저는 좀 신기한 게 음, 아버지의 특징이랑 어머니의 특징을 정말 절반씩 닮은 것 같은 게요. 네, 자연을 좋아하고 뭔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중에 단독주택을 고르는 성격인데 네, 아버지께서도 그러시거든요. 음, 음,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파트를 좋아하세요. 오, 보통 어머니 세대가 다 그런다고는 하는데 어머니분들은. 음, 근데 또 뜨개질 같은 거에 관심을 갖는 건 아빠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어요. 오, 제가 되게 어릴 때 어머니가 니트도 손으로 짜서 만들 정도로 우와.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아예 안 하는데 아, 준세호님께서요? 어머니께서요. 아, 어머니께서? 네. 어. 저희 어린 시절에 그렇게 비범하진 않았고요. 아, 깜짝 놀랐네. 거의 기계 아니에요? 그 어릴 때 하면? 아, 그러니까 너무 덤덤하게 말씀하시길래. 어, 그 어릴 때 그랬으면 저 지금 뜨개질 어. 대회 같은 거 나가가지고 네네네. 세계 대표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네. 아무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반반씩 닮는 거, 뭐 완벽히 다른 것도 있고 네. 가족이란 존재가 정말 뭔가 형용하기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징을 형용하기가 음. 짜증나는데 좋고 막 진짜 막 반대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막 같이 있는데 편하고 불편하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 준세호님 본인은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뭐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사실상 오늘 대화하는 얘기들 중에 이 질문이 제가 짠 거잖아요. 이 네네네. 얘기 했으면 좋겠다 응, 응. 너무 했던 건데 좋았어요. 응. 제가 이 질문을 쓰면서도 내가 좋은 영향을 주나 가족한테? 음. 고민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좀 저란 존재가 가족한테는 짜증나겠다 싶어요. 솔직히 왜요? 아들 아니라 남이었으면 굳이 네. 가까이 안 뒀을 것 같은? 아, 진짜요? 네. 일단 짜증이 많고 자기 객관화 좀. 불만도 많고 음. 제가 가족 중에 가장 이 태어난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어. 네. 특히 제 사춘기 때 저를 생각하면 음, 음. 아들이 아니었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아들이어서 때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이 음. 안 때리더라고요. 저 친형도 저를 때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친형 있으면 때리던데 맞아본 동생들이 많던데 에. 전 한 번도 안 맞아봐서 순하셨다. 그럼 네. 말로 좀 이렇게 혼내시나요? 말로만 혼내도 제가 말을 잘 들었던 것도 있겠죠. 어, 무서움을 잘 느끼고 네, 아무튼 제가 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뭐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서 부모님한테 힘이 되려고 노력은 하되 좀 이기적이게 군 것 같아요. 가족한테는 유난히. 음, 그런 걸 보면 사실상 뭐 부모님께서는 저를 낳고 나서 좋았던 일도 많았겠지만 힘든 일도 많았을 거잖아요. 네, 제가 준 영향? 행복을 가져다 줬겠죠. 음, 아무래도 아들을 키우면서.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했던 행위들을 생각하면 정말 나빴다 이런 느낌. 음, 근데 그럼에도 음, 저는 그래도 꽤나 키울 맛이 났을 것 같은데요. 어, 쫀득, 말은 일단 잘 들었으니까. 네, 근데 좀 아쉽죠. 저 스스로도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거. 입시부터 해서 뭐, 네, 그런 것들. 음, 조금, 어,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 민감한 아이와 둔감한 아이 둘 중에 한 명을 키우라면 저는 저처럼 민감한 아이를 고를 것 같긴 하거든요. 음, 민감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서 음, 느낄 수 있는 게 많고 세상을 제대로 좀 감지하는 느낌이라서 네, 뭔가 문준서라는 사람 자체를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은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 아이가 음, 커서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것 같고 그 자체에서 오는 행복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어, 네. 밥도 잘 먹고 투정도 잘 안 부리고 밥으로 음, 그런 거. 근데 네, 사춘기 때 저는 완전 악이었던 것 같아요. 악. 악, 어,
악귀씨인 사람 마냥. 악기까지. 네, 어,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 궁금하네요. 제가 너무 과거를 미화의 반대가 뭐죠? 너무 악하게 기억하나 싶기도 한데, 어, 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막 그렇게 사고를 치진 않았는데, 음,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정하고 예민했어가지고, 어, 고등학생 시절에 음,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모두 가족한테 풀었던 느낌? 아이고. 네. 그래서 별로, 최근까지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안 준 것 같습니다. 아, 네. 마차님은 혹시 네. 마차님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나요? 사실 이 질문을 준세호님이 아니었으면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 같고, 음, 뭔가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면 약간 한편의 드라마가 그려지는 것처럼 음, 과거의 어떤 작고 큰 사건들이 수수수숙 지나가잖아요. 뭐지? 생이 끝나기 전에 주마등 스쳐가듯이 이 질문 딱 네, 듣자마자 생각나지 않나요? 저의 과거. 자기. 맞아요. 진짜 참 형용하기 힘드네요. 왜냐면 정말 악했던 나도 있었고, 정말 천사 같은 나도 있었고, 음. 이런 걸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족과의 인생이니까요. 그죠? 근데 네. 저는 갑자기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말씀하시려 하는데. 나, 나도 되게 소중하고, 음, 가족도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전 소중할수록 형용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사랑, 음, 뭐, 뭐 있죠? 우정. 음, 소중할수록 제일 묘사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네요. 진짜. 네. 어느 단어로 해도 다 안 담기니까. 네, 막 그쵸. 전혀 극반대인 단어가 함께 쓰이기도 하고. 네. 저는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그동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가족들은 저를 두 가지의 그 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딸이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딸 참 큰일 났다. 이런 두 개의 감정이 보여요. 어느 때에는 되게 너의 행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멋지고 음,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어렸을 때 너같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걸 너가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음. 보기 좋다. 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좀 기분이 다운됐을 때나 또 혼자만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일단은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엄마 아빠 말을 듣고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 이런 걸 저도 같은 사람한테서 아주 상반된 그런 네, 저에 네. 대한 평가를 들으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그게 또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마차님 본인도 그걸 많이 고민하셨을 거잖아요. 네, 맞죠, 맞죠?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아버지께서는, 음, 준서야, 너는 꾸준히 음, 뭘 해나가고 열심히 하니까 잘할 거야. 음. 어머니한테는, 준서 큰일 났다. 어떡할 거니? 아, 정말요? 네, 저는 한 분한테는 한 얘기만 나오긴 하는데, 분이 항상 다른 얘기를 해서, 뭐야, 더 무섭잖아.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상 저를 채찍질 해주시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아, 아버지께서 해주는 말씀들은 좋은 말씀이지만, 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진 않아서, 그다지. 음. 힘이 되긴 하죠, 조금. 근데 솔직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준세호님이 들은 조언에 있어서는. 네. 좀 객관적인 평가. 음, 근데 과연 부모님이 해주신 평가들이 정말 객관적인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또 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쵸. 전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지만 잘나지도 않은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서 음, 물론 모두가 자기를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렇지만 네. 그래도 두 분 다 저를 비판하진 않아서 그래도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마차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갑자기 저번엔 잘한다고 하더니 왜 이번엔 그러냐? 근데 라고 하시죠. 저는, 네, 전 신기하게 좀, 음, 사람의 속이 보여요. 그러니까 뭔가 무당은 아닌데, 인간의 속성을 조금 잘 파악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누군가는 되게 감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 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음,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어느 과정을 거치고 어느 생각을 해서 지금 나한테 이런 말을 뱉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걸 다 보이니까 그 말에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뭐 동창회에서 자기 자식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뭐 이런 좀 그럴듯한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저도 막 감정이 왔다 갔다 부모님의 한마디에 되게 기분이 상했다 안 상했다 그러진 않는 것 같고 다행히도 이젠 좀 노련해졌다고 할까요? 대처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듣다 보면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저도 네. 아직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긴 하지만 전보다 훨씬 노련해진 것 같고요. 음. 심지어 요새는 제가 기분이 나쁜 상황만 아니라면 잔소리 들어도 그냥 인정 이러고 말아요. 음. 아, 근데 대부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요새 더 느껴져요.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게. 기분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디폴트였던 거 아닐까요? 네, 그러니까 음. 이게 부모님은 제가 저 스스로 좀 예민한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긴 하거든요. 그게 아, 사실이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 내 친구들 전부 다 포함해서 나만큼 예민한 사람이 잘 없는데 아, 그럼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렇다고 내가 나를 속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들이 제 본인을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예민해지는 이유라고 생각하겠는데 아, 예. 네.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네, 일단 저희 둘 다 가족한테 썩 좋은 영향을 줬다고 표현하기 힘든 거죠, 그러면. 어, 전 중간이요. 중간이요. 저도 사실상 중간인 것 같아요, 묘사한 거. 뭐 한동안 되게 나쁜 네. 영향을 줬지만 네. 아무튼 저도 뭔가 부모님께 살아갈 이유가 됐을 거니까 맞아요. 소중한 이유가 있을까요? 맞아요. 삶의 목적을 부여한 거라면 요새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키우면서 음, 강아지 덕분에 삶의 목적을 찾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삶의 이유가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으로 갑자기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다음 질문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음. 입니다. 저는 사실 이상적인 가족, 음, 한참 이 진로 문제로 되게 제가 가족들을 아주 좀 증오했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싹 바꾸고 싶다. 내 가족들을 나를 다 찬양해주고 나를 옹호해주고 네. 나를 복돋아주는 그런 사람들로만 그런 치어리더로만 내 가족들로 앉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조금 어, 더 성숙의 시간을 거듭하여 네. 지금이 최고의 가족이었다. 네, 가끔은 상처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실망도 주고, 기대도 하고, 이런 모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지금 나의 현재 가족 그런 구성원들이 나에게는 가장, 좋았던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상적인 가족은 사실 요즘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나의 가족 구성원들과 이상적이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음, 이런 생각이 조금 더 저에게, 그리고 네, 네.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완전 엄청 공감된 게 네. 그거였어요. 이상적인 가족인가를 따지기보다 내가 어떻게 이 가족과 더 잘 살 수 어, 있는가를 더 그렇죠.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부모님의 직업, 경제력을 떼놓고 보았을 때 저도 지금 제 가족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음, 어쨌든 저라는 사람을 기본 밑받침, 뭔가 디딤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 표현으로. 네네네. 그게 되어 준 거니까 가족이 음, 어, 형제도 포함해서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존재를 긍정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제 가족도 긍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니까 그럼 가족도 나를 만든 사람들이니까 좋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차와 준세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족은 지금 내 가족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답변이네요. 네, 너무 티피컬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 저희처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을 그런 가족도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네. 정말 좀 부족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온 그런 것, 그리고 주변에 막아줄 사람이 없었던 그런 가정 환경을 겪으신 분들도 있어서 꼭 저희처럼 이 답변이 이게 정답이 아닌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도 한번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마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함께 살아온 이 가족이라는 존재가 불만도 많겠지만 서로에게 좋은 존재일 거예요. 음,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가족이 진짜 부러운 존재일 수도 있으니까. 음, 네. 네.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음, 할 그런 가족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끊어내야만 본인이 살아갈 수 있는 음, 그런 관계도 있죠, 가끔. 네. 음, 이렇게 저희가 가족에 대한 좀 방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저희의 마지막 코너이죠. 각자가 쓴 글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준세호님께서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나는 적당한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삶을 추구하는 친구들을 보며 이해되지 않았고 나는 특별할 거라고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 될 거라며 절대로 평범한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적당하고 평범한 것을 추구하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까지 생각했던 내가 이제는 잔잔함의 가치를 존중하고 또 추구한다. 비범한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경. 당연히 그럴 만하다. 어린 시절의 멋진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심지어 아직까지도 내 진로는 어린 시절의 내가 멋지다고 칭찬할까?가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무튼 나는 소박하고 잔잔한 행복을 알고 있다. 특별할 거 없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주는 만족감은 특별한 일로 얻는 것만큼 기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니 들리는 새소리, 잔잔하게 흔들리는 나무, 창문 통해 들어오는 옅은 햇빛까지. 요새는 자연의 소중함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침묵의 봄을 쓰며 비통해 했을 레이첼 카슨의 감정이 공감된다. 소박한 것은 자연뿐만이 아니다. 내가 직접 요리해서 먹은 간장 계란밥, 엄마가 먹으라고 미리 만들어준 김치찌개처럼 작고 아담한 것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그렇다고 나의 꿈까지 눈을 낮추진 않을 거다. 페이가 괜찮은 자율적인 직장에 들어간다거나 대학원에 가서 교수가 된다거나 사무소를 열어서 해외에도 출장을 나가는 나 자신을 상상하고 꿈꾼다. 일상을 소중히 하되 나의 꿈을 이루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다. 이상입니다. 오, 마차님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상상해 봤는데요. 네.
이 글이 왜 가족에 대한 글이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아니요. 전 충분히 어, 그런 맥락이라 생각했어요. 어, 네. 역시 저희가 함께한 네. 그 시간이 있다 보니 바로 이해하시는 것 같네요. 저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 저는 일단 네. 가족을 생각해 하다 보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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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저의 배경, 음. 제가 그냥 커온 모습, 자라온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까 아, 우선 부모님께서는 좀 일반적이고 평범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음, 저는 자꾸 어릴 때부터 난 특별하고 비범하고 싶고 멋지고 싶은데 왜 자꾸 저러지? 왜 자꾸 나한테 평범한 삶을 바라시지? 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저의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중요하겠지만 음. 그게 최우선이 아니라 제가 일상적인 곳에서 행복을 느끼길 바랬던 것 같다 어, 생각을 하게 됐고 심지어 요새는 제가 그걸 좀 감지하게 되어서 음, 이게 무슨 어, 소소한 행복이 왜 중요한지 느끼게 되고 네, 그냥 일상 속에 녹아드는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기라서 네. 글을 써보았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 문단에 이제 뭔가 이 글에 대한 정돈을 한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일상을 소중히 하되 나의 꿈을 이루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소망하는 나의 모습이다. 이게 정말 행복한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네, 완전 음. 뭔가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음, 이상적인 모습. 음, 일상을 소중히 한다는 것은 음. 가족 포함해서 주변 사람도 잘 챙긴다는 뜻일 거고, 네. 나도 아낄 수 있고, 음, 나의 꿈을 이룬다, 멋진 사람이 된다, 라는 거는 제가 소망하던 많은 것들을 뭐 이루는 모습을 그릴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냥 맞아요. 바라는 모든 걸 축약해 놓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준세호님 글을 들으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문장이 떠올랐는데 그 문장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는 없다. 음, 근데 정말 그게 맞잖아요. 네. 아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도 자꾸 크게 관계적인 면에서나 가족에 있어서나 친구와의 관계에서나 학업이나 이런 수많은 카테고리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일상이고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 위대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되게 말씀해 주셔서 네. 생각난 건데, 제가 한동안, 지금도 되게 좋아하는 문장인데, 무슨 쿠키 봉투에다 그려놓을 정도, 적어놓을 정도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네, 읽어주세요. 모두가 가진 오늘로 모두가 가질 수 없는 오늘을 인데요. 와우. 저는 막 특별한 날을 막 기대하고 엄청 열심히 불태우는 삶을 바랬던 거죠. 이걸 되게 좋아하던 시기에는. 근데 네. 마차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반대되는 거잖아요. 음, 반대되면서도 비슷할 수도 있고요. 음, 음, 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는 없다. 네, 근데 저도 요새 저 문장이 말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지만, 네. 갑자기 열심히 살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꾸준하게 일상을 알차게 사는 게 저의 발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의 행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글을 들으시면서 많이 마음이 잔잔해질 것 같습니다. 제 글이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진짠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제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족은 나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어느 때에는 이 걸림돌만 없으면 인생 좀 편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 이 디딤돌이 없으면 나는 무슨 의미로 인생을 살아가겠나 생각한다. 분노, 감사, 증오, 사랑, 미움, 실망, 질투, 애정과 같은 수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촘촘한 감정을 가족에게서는 느낀다. 타인한테는 절대 내뱉지 않을 말들을 가족에게 내뱉을 때, 누군가에게 절대 품지 않을 마음을 가족을 향해 품을 때, 그때 난 느끼곤 한다.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족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나의 모든 껍데기와 액세서리가 벗겨지고 벗겨져 작고 초라한 내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앞으로 함께하는 가족과의 인생. 기대되지만 자신 있진 않다. 현명하고 인간적인 나라는 사람으로 가족들과 마주하고 싶지만 어쩔 땐 내 날것의 날카로운 무언가가 튀어나온지도 모른 채 가족들을 향해 찌르기도 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이 또한 인생이라 생각하려 한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이상적인 나의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상입니다. 전 이 문장이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음, 어쩔 땐 내 날것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튀어나온지도 모른 채 가족들을 향해 찌르기도 할 것이니 말이다. 음, 뭔가 항상 멋있고 듬직하고 잘 해내는 아들이고 싶고 딸이고 싶지만 음, 가끔 만났을 때 대화하다 보면 날카로운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하니까. 에,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 의도 하나를 전달하기 위해서 굳이 날카롭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잔잔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 잠깐의 욱함을 참지 못한 채 네, 그런 순간들이 싹 스쳐가네요, 갑자기. 맞아요. 저도 최근에 엄마가 뭘 부탁을 했는데 좀 이런 잔잔한 부탁을 몇 번 해왔었어요, 최근 들어. 그래서 네. 그게 저도 모르게 좀 쌓였었나 봐요. 약간 이걸로 시간을 때우기가 아깝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나 이런 게 너무 아깝다고 느껴졌나 봐요, 제 무의식이. 그래서 뭔가 엄마가 카톡으로 좀 불명확하게 이걸 해달라라고 하길래 퉁명스러운 말수로 네, 그렇게 좀 쏘아댔더니 엄마도 많이 마상을 입으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좀 마음이 안 좋긴 하죠. 똑같네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네. 굳이 승질승질 내면서 음. 대답할 때가 있죠. 근데 또 다행히 이해해 주시는 게 저희의 엄마도 어, 자신의 엄마나 자신의 아빠한테 똑같이 그런 상황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넓어진 상태로 이해를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네. 부모님조차 저한테도 그러지 않나요? 맞죠, 맞죠. 그냥 사람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가족끼리는 원래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네. 부모님,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냥 아련해지네요, 전 요새. 무슨 아련. 멀리 떨어져 사는 것처럼. 네. 네, 함께 삶에도 불구하고 네. 생각하면 아련해져요, 항상. 근데 막 다음 주에 막 엄마랑 싸운 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추석 때 엄마랑 싸운 썰. 최대한 안 싸우도록. 네. 엄마와 싸우려면 아마 제가 처음부터 제가 먼저 말을 꺼낼 것 같아요. 제 진로에 대해서. 음, 엄마, 난 이걸 하고 싶어. 아니, 왜 그걸 해?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대화가. 아, 좀, 일단은 공무원 하렴. 아니, 엄마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려고 해? 이러면서 싸우지 않을까요? 이게 자주 있는 패턴이신가요? 근데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걸 묘사하면 그것들이 가진 단점을 자꾸 나열하시니까 아, 엄마가 추천하는 길도 단점은 많아 하면서 저는 또 반박하고 있고 지지 않아? 이걸 하면 난 이런 걸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가? 그냥 내가 하고 음, 싶은 거 할게. 음, 이렇게 되다가 뭐 엄마도 다 내 잘 되길 바라는 거니까 음. 이해는 하고 있어. 우리 굳이 원성 높이지 말자 하면서 끝냈는데 이미 다 원성 높여놓고 항상 그렇게 끝나요. 아, 높일 원성 다 높이고 서로 그다음 이런 거 하지 말자 하고 끝나요. 음, 그래도 바로 사과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잘 풀고 이제 다 잘 각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좋네요, 그래도. 네, 네. 맞아요. 부모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서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얘기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음, 맞아. 잠깐 떨어져서 심호흡했다가 다시 가서 이 주제에 대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음,
다행히도 제가 그런 걸 시도하면 어머니께서는 잘 받아주세요. 아, 아버지는 조금 회피하시는데, 네. 아들로서 엄마 아빠의 이런 특징까지 파악을 하셨군요. 그럼요. 네. 해야죠.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의 글을 낭독을 해보았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준세호님께서 간략하게 네,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청취자분들, 오늘 사실 이 가족이라는 주제가 마차님께서 명절 특집으로 생각해내신 건데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번에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미 본가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내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스토리가 업로드되는, 이 녹화본이 업로드되는 날은 추석이 한참 지나고 나서겠죠?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이번 추석 명절 때 부모님도 뵈고 형제 자매도 뵐 텐데 혹시라도 갈등 상황에 놓이거나 막 싸워가지고 서로한테 상처를 남긴다거나 음, 하는 식으로 명절이라는 소중한 함께하는 시간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차피 이 에피소드가 추석이 지난 다음이니까 그저 네,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부모님이랑 혹시 형이나 이런 사람이랑 싸우게 될까 봐 음, 살짝 불안하네요. 왜냐면 가족이란 존재가 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싸우는 존재인 것 같아서 아, 네네. 특히나 뭐 진로 얘기, 음, 연애 얘기, 결혼 얘기 나오면 좀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가족과는. 음,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 성격, 아니 그 뭐라 해야지, 기분 나쁘게 하는 걸 긁는다고 표현하잖아요. 네네네. 부모님께서 한마디가 저의 그 발작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거고 음, 저를 긁을 수도 있는 건데 저 또한 부모님이 예민해지지 않게 말 한마디 조심하고 좀 더 착하게 말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차님도 청취자분들도 모두 모두 네. 그러시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명절이 지났는데 아 이미 싸워버렸는데 어떡하죠? 라면 부모님께 전화나 영, 네, 문자로라도 사랑의 메시지와 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건 어떤지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사과가, 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해야지 뭐, 라는 그런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치기보다는 그냥 그 상대방에게,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전하면서 그런 사과의 감정을 전달하는 게 그 다음 상황이 비슷하게 찾아왔을 때 조금 더 현명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과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건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싸움을 전제하고 사과를 하는 방법. 싸우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전 그쵸, 우린 인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쳐보겠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가시는 길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였습니다. 준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